안녕하세요. 지금 앞에 보이는 차량이 롤스로이스 레이스 차량입니다. 흔하게 들어오는 차량 종류는 아니죠. 지금 이 롤스로이스 레이스 차량에 기존 윈도우 틴팅이 돼 있어요. 이 고객님은 저희 샵을 방문해 주신 이유가 전파장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전파장애가 생기는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리 자체에 금속 성분의 코팅이 되어져서 나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윈도우 틴팅에 금속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전파가 잡히고 안 잡히고 하는 게 아니라 유리 자체에서 금속 때문에 그 전파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윈도우 필름 안에 그 금속 피막 때문에 무선 전파, AM, FM 그 전파가 빠져나가거나 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제 그 윈도우 필름 안에 금속 성분, 물론 이제 타사 제품이고요. 많이 포함된 필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필름 라인업 중에서 금속 피막이 되어 있는 반사 필름이 선셋이라는 제품이 있고 또 레이니 블루, 이 두 가지가 반사 필름입니다. 그리고 슈어 X, 태브, 옵틱 W, 로데, 팬더 이 제품들이 이제 비반사입니다. 프리미엄 샵에 오셔서 찾으시는 대부분의 이제 필름이 슈어 X라는 제품인데 요건 이제 금속 성분이 0%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공할 필름은 그 슈어 X 제품이고요. 슈어 X 제품을 하면 아마 그 전파가 좀 더 원활하게, 물론 유리라는 광물질 매개체가 있어서 밖보다는 안쪽이 조금 미세하게 전파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슈어 X는 거의 뭐 틴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전파가 잡히고 안 잡히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영향을 안 준다고 봐야 돼요. 슈어 X 제품으로 시공을 할 거고요. 롤스로이스 차량 시공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필름을 떼어낼 겁니다. 떼어내고 측면의 유리 보통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반대로 열립니다. 자세가 바뀌겠죠.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문이 거꾸로 열리니까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전체가 그 프레임 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이 없는 차들은 마감, 라인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죠. 매번 문을 열 때마다 그 끝 라인들이 보이는데, 특히나 이런 차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쉐이빙, 글라스니트에서는 피코 엣지 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 깔끔하게 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뒷문짝을 시공할 때 유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삼각형 구도로 돼 있는 그 벤츠 S63 AMG 차량 2도어짜리죠. 그런 차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이 상태대로 그대로 붙이면 아마 여러분들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붙이는 필름이 굉장히 조금만 붙여야 되고요. 유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필름이 다 씹혀버려요. 아무리 잘해도 다 씹혀버려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돼 있는 필름은 그 H사의 K로 시작하는 제품입니다. 특히나 그 이 회사 제품은 제거할 때 밖에다 물 뿌리고 저는 비닐로 덮어놔서 이제 불리는 작업이라고 아시죠? 그 작업을 해도 불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드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강하게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불리고 한 20분 정도 불리고 스티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스티머로 완벽하게 모든 필름들을 다 깔끔하게 제거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 이제 그 스팀으로도 좀 잘 안 되는 케이스죠. 대부분은 스티머로 좀 잘 되고 또 열을 가하면은 잘 벗겨지지만,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도 필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강하게 남아 있죠. 맨손으로 작업하면 손이 미끄럽고 시청자분께서 여기다 뭐 라텍스 장갑을 끼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텍스를 끼면 땀이 차갖고요. 땀이 차갖고 뺏길 때 한 30분, 40분 동안 불쾌감이 좀 있어갖고 그냥 연장갑이 좀 젖더라도 저는 장갑을 끼고 합니다. 얘는 그냥 아무리 천천히 해도 다 남아요. 뺏겨내고 이 하단 부분만 조금 빡게 본드가 묻으면은 그 제거한 그 똥가리들이 남아갖고 하단만 좀, 위에는 그냥 뺏겼습니다. 본드가 다 남아있고 천천히 해서 천으로 되어 있는 바킹 안쪽에 점착제가 묻어 있으면은요, 그걸 아무리 깨끗하게
그 칼로 다 긁어낸다고 그래도 똥가리들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 하단만큼은 천천히 아예 본드가 안 남게 이렇게 물 뿌려서 이때 이렇게 각을 주면은 본드가 잘 남아요. 이렇게 당겨줘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제끼면은 본드가 다 남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최소화해서 당겨서 뻗기고는 있는데 한 50% 정도는 남고 있어요.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저는 그 가급적 리무버가 되는 이 점착제를 그냥 녹여내는 거를 안 하는 타입입니다. 그런 화학 약품들이 영향을 몰딩이나 마킹에 영향을 안 준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케미칼이고 케미칼이 이 안쪽 몰딩에 묻으면은 성분이 위에 오르락내락 하면서 자국이 계속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으로 저는 이제 케미칼 그 리무버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칼로 다 작업을 합니다. 리무버로 하면 이게 금방 나가요. 금방 나가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조금 힘들어도 이 차체의 그 몰딩 안에 화학약품이 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면도로 다. 제가 단면도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예, 간단하게. 칼은 반드시 새 거를 쓰셔야 됩니다. 쓰던 칼을 쓰면은 유리에 기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새 걸 쓰셔야 됩니다. 얘가 그 본드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강한 점착력이죠. 과도하게. 이 정도까지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칼로 다 뺏겨냈는데 그 밑에 또 층이 얇은 층, 본드 층이 또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이게 긁어줘야 돼요. 이런 타입의 그 필름 재시공을 제일 그 틴팅인들이 좀 좋아하지 않죠. 벗기는 시간이 시공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들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본드가 나가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재시공을 해도 혹시나 미세한 그 본드층이 남아있어 갖고선 그게 또 한 개라도 들어가면 2번, 3번 시공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드가. 제가 그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힘든데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통쾌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고생을 해야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거고 아직 젊으신 30대, 40대인 시청자분들이 틴팅샵 사장님들이 위안을 받는다고 할까? 편하게 놀면서 브랜드 대표하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나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대표로서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한테 그 유튜브를 많이 보고 또 도움도 많이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제가 굉장히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응원을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이 기술, 윈도 틴팅이라는 기술 분야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그라스틴트 필름을 사용하고 계시는 사장님 뿐이 아니라 타 브랜드 사장님들도 틴팅 기술을 고급 기술이냐 저급 기술이냐라고 표현하는 거는 너무 맞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경험치에서 나오는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반복되면서 생기는 그 경험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시공하는 것들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잘하는 썬팅이라고 말하기는 섣불리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틴팅 기술은 100번, 1000번 한다고 다 그 원리를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틀린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하자 썬팅을 양산하는 거죠. 계속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조금 남들보다 제가 관찰력이나 뭐가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성취하려고 하는 근성이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틴팅 작업을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택하신 분들한테는 쉬운 방법보다는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라. 실패를 하기 위해서 필름이 소모가 되는데 그 필름을 실패하는 그 필름을 아까워하지 말고 계속 될 때까지 연습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틴팅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겪으셔야 되고 넘어오셔야 되는 상과도 같은 겁니다. 피해가는 방법보다는 정면 돌파해서 해결을 하나씩 해나가야 그게 이제 100개, 200개, 300개가 쌓이면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진정성이나 기술력을 시공하는 고객들이 다 알아봐주고 또 그분을 찾게 되겠죠. 어떻게 딴 데를 갑니까? 대체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번 시공받은 고객은 영원히 시공을 해야 되고요.
최소한 일생에 3번에서 5번, 10번까지는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엔 사장님이 돈을 버시는 거죠. 그 사이에 이게 필름을 다 깨끗이 제거를 했습니다. 가로로 다 이렇게 쫙 긁어내서 이렇게 본드가 제가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걸 믿으시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라. 가로로 했으니까 혹시나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볼 수 없죠. 그냥 한 번 더 세로로 다 긁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항상 면을 댈 때는 수평하게 동일한 힘으로 해주셔야 이게 기스가 안 가요. 얘가 스텐 재질은 기스가 안 가는데 이 주철 재질은 기스가 굉장히 잘 갑니다. 예. 그래서 그게 겁나갖고 케미칼을 또 쓰시는 분들이 또 있죠. 케미칼을 쓸 때도 있지만은 이런 케이스는 케미칼보다는 칼로다 긁어내는 거고, 차가 고급 차잖아요. 비싼 차잖아요. 롤스로이스 하면은 제일 괜찮은 세단 아닙니까? 이런 차를 하면서 몰딩에 화학약품을 뒤범벅을 해놓으면은 참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 차는 아니지만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고객이 나타나서 저를 괴롭힐까 잠자다가. 저는 항상 고객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요구하는 거를 대부분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하나씩 들어주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그게 실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볶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와플 극세사가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공점 사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썬팅을 20년 정도 하셨는데 이런 거 처음 써본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 썬팅 관찰력이에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요. 누가 제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쓰시는 그런 극세사 쓰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을까? 자꾸 빠니까 먼지가 나오고 거기서 경화가 돼서 딱딱해지고, 근데 얘는 부들부들 10번, 20번, 100번 빨아도 부들부들 하고요. 오늘 하나 자체가 좀 약간 딱딱해요. 그러다 보니까 와플 격지 안에 먼지가 좀 흡수되는 효과가 크고 재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지가 잘 안 나고, 또 이렇게 시공한 다음에 미세한 점착제를 칼로 다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맨 마지막에는 강하게 해도 얘가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이런 극세사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항상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더 뺏겨야 되지. 하나가 아니라 이거 하고 이거.